저는 이 건물 앞에 실제로 가서 보았을 때 한 가지 이상한 예감이 있었습니다. 대치동 메인 학원가와 그 뒷동네 학원들의 관계 혹은 서열 이런 게 더 눈에 보이는 느낌이어서 그랬습니다. 아니면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은 드라마 졸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친구와 대화하던 내용을 편집해서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직접 졸업의 촬영지를 탐방하며 찍은 사진을 함께 보면서 이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런 기획이 가능하게 해준 분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드라마 촬영지 구석구석이라는 제목의 블로그를 운영하는 분이 계십니다. 최근 방영 중인 거의 모든 드라마의 촬영지를 업데이트하고 계신데요. 저도 이 블로그의 도움을 받아 드라마 졸업의 촬영지 탐방 루트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탐방을 시작한 지점은 도곡역 2번 출구입니다. 2번 출구에서 조금 걷다 보면 버스 정류장이 한 곳 나옵니다. 드라마 속에서 서혜진 강사를 모델로 한 학원 광고가 붙어있던 곳이죠. 극중에 이준호가 버스에서 내렸을 때 이 광고판을 바라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준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는 자신이 사는 동네에서 이렇게 매일 출퇴근길에 첫사랑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러니 옛날에 가졌던 마음이라고 해도 쉽게 잊을 수가 없었겠죠. 그럼 지금 이 버스 정류장의 광고판에는 어떤 게 붙어 있을까요? 바로 이동진 평론가님이었습니다. 이 광고는 요즘 TV에서도 종종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집중력을 높이고 주의가 산만하지 않게 해주는 이런 제품이라면 대치동 이 동네만큼은 광고하기에 좋은 곳이 없겠죠. 드라마 속 이 장면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볼 만한 게 있습니다. 서혜진의 얼굴을 바라보는 이준호의 뒷모습과 대치 체이스 학원의 신입 강사 모집 광고가 함께 보이도록 연출한 장면이 있습니다. 저는 매우 효과적이면서도 낭만적인 느낌의 연출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서혜진을 향한 이 남자의 마음과 학원 강사라는 새로운 인생으로 향하는 흐름이 바로 이 한 컷에서 이어져 있으니까요. 극중에 이준호는 이미 성공에 대한 야심이 큰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준호가 학원 강사가 되려고 했던 데에는 서혜진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 더 컸을 것처럼 보이죠. 이 드라마를 보시는 분들에게 이 버스 정류장은 매우 중요한 시작이 되는 곳일 거예요. 그래서 이 탐방의 시작을 꼭 여기서 해보고 싶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직진해서 걸어가면 또 중요한 장면을 촬영한 곳이 나옵니다. 여기는 청실종합상가라는 건물 앞입니다. 서혜진은 학원에서 준호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준호가 서혜진을 찾아옵니다. 두 사람은 반갑게 웃고 또 안부를 나누고 그러다가 밖으로 나옵니다. 이 장소는 이때 학원 밖으로 나온 두 사람이 택시를 기다리는 모습을 촬영한 곳입니다. 이 장면에서 서혜진은 이준호에게 사원증을 보자고 말합니다. 이런 대사가 나오죠. 너희들 신입사원 연수 끝나면 그런다며 몸에 파란 피가 흐른다고. 이 대사를 볼 때 이준호는 아마 삼성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서혜진은 또 이렇게 덧붙입니다. 피 색깔 바꾼 너의 과장님보다 내가 연봉이 더 높을걸? 최소 차장? 아니 팀장도 내 발 아래. 처음에 저는 서혜진의 이런 대사가 정말 이상했습니다. 그렇게 아끼는 제자한테 고작 할 말이 자기 돈 많이 번다 이런 것 뿐일까? 너무 저열하고 짜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날 서혜진은 찬영고등학교를 찾아가서 표상섭이란 선생님을 만나고 왔었죠. 그리고 이 만남에서 학원 강사로서의 어떤 한계, 자괴감 이런 걸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자괴감을 잊을 수 있는 자기 직업의 가치를 스스로에게 강조하고 싶지 않았을까. 결국 그게 바로 돈인 거니까요. 그리고 서혜진의 이 말을 듣는 이준호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 이준호는 서혜진의 말에서 여러 가지 자극을 크게 받았을 겁니다. 이미 성공에 대한 욕망이 큰 이준호이기 때문에 역시 성공을 하려면 대기업 직원으로는 어렵겠구나. 이런 자극이 있었겠죠. 그리고 가장 큰 자극은 아마도 대기업 직원 정도로는 팀장이 되어도 서혜진이란 여자의 옆에 그럴싸하게 어울리는 남자가 되지 못하겠구나. 그런 현타를 느꼈을 것 같습니다. 이준호는 나중에도 학원 강사가 되려는 자신을 계속 말리고 있는 서혜진한테 큰 성공을 하고 싶다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그건 곧 서혜진만큼 또는 서혜진보다 더 성공해서 서혜진에게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속뜻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로맨스의 주인공들이라고 하기에는 좀 세속적이라고 할까, 그런 대화와 자극이 오가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게 바로 이 졸업이란 드라마의 재미인 것 같습니다. 세속적이고 저열하고 찌질한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사랑을 하게 되는 이야기인 거죠. 졸업을 연출한 안판석 감독이 이전에 연출한 드라마들도 비슷한 세계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모든 드라마에서 중요했던 것, 그 사람들이 누군가를 만나 변하게 된다는 거였죠. 이곳 청실종합상가 앞에서 조금만 더 걸어가면 졸업의 인물들이 겪는 변곡점을 보여주는 장면을 촬영한 그런 장소가 나옵니다. 여기는 대치역 사거리입니다. 대치역 바로 앞에는 음마종합상가가 있죠. 졸업 7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이 상가 건물 앞에 건널목이 나옵니다. 서예진이 최성국을 찾아가 제안을 거절하고 돌아오는 길이죠. 극중의 서예진은 원래 더 좋은 조건을 찾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수업을 좋아해준 학생 이시우를 통해 큰 깨달음과 쪽팔림을 겪고 난 후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해당 장면은 바로 이때의 서예진을 보여줍니다. 이쪽 건너편에서 이준호가 기다리고 있었고요. 이준호는 어머니가 싸준 김밥을 함께 먹자고 얘기하죠. 그런데 기분이 좋은 서예진은 빨리 가서 공부를 더 하고 싶다, 기분이 째진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나 아주 오랜만에 내가 꽤 마음에 들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저열하고 찌질한 세계에서 자학하며 살아오던 한 인물이 어떤 계기에 의해 뿌듯한 결정을 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말하자면 자존감을 회복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서예진은 이때부터 뭔가 본격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준호와의 관계에서 그녀가 취하는 입장도 이때부터 바뀐 거라고 봐야겠죠. 여기서는 이 건널목뿐만 아니라 건널목 바로 앞의 건물도 주목해야 합니다. 극중에서는 대치체이스 학원에 5개 광고가 걸리는 건물이죠. 즉 여기가 바로 대치체이스 학원 건물로 설정된 곳이었습니다. 서예진이 내가 꽤 마음에 들어 라고 얘기했던 그 자리, 그 자리도 바로 이 건물의 입구였습니다. 사실 이날 저는 극중에서 대치체이스 학원이 처음 시작한 곳으로 설정되어 있는 건물도 가봤는데요. 이곳까지의 거리와 주변 환경을 생각했을 때 실제 어느 정도 성공한 학원이 거쳐온 길처럼 보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좀 더 걷기로 했습니다. 사실 더 궁금했던 장소가 있었죠. 저는 대치동 자체를 잘 몰라서 직접 가보고 나서야 드라마가 보여준 대치동 학원가의 느낌이 더 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어서 제가 갔던 곳은 음마 아파트 입구 사거리였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가 대치동 학원가의 중심지인 것 같더라고요. 혹시 아닐 수도 있으니 대치동을 잘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라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날이 6월 6일 현충일이었는데요. 곳곳에 가방을 맨 학생들이 건물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거리 모든 건물에 학원이 입주해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곳이 아마 메인 스트리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제가 이곳에서 보고 싶었던 촬영지는 바로 극중 최영선 원장이 운영하는 최성국어 학원의 건물이었습니다. 실제로는 두각이라는 브랜드의 학원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원이 꽤 큰 것 같았어요. 이곳 말고 근처의 여러 건물들에도 두각이라는 간판이 있었거든요. 어쨌든 최성국어의 건물로 설정된 이곳은 실제로도 이 거리에서 가장 최근에 가장 크게 지어진 건물로 보였습니다. 드라마 속에서는 학원 강사들의 캐릭터는 있어도 학원 자체의 캐릭터는 별로 보이지 않았는데 이렇게 실제로 와보니 학원의 캐릭터도 보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최영선 원장을 보면 학원을 옮기는 이시우 학생에게도 끝까지 자존심을 지키고 싶어 하잖아요. 그만큼 꿋꿋하고 싶어 하는 최영선이라는 캐릭터, 그녀가 운영하는 학원의 캐릭터가 이 건물에서 보이는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실제 두각이라는 이 학원의 평판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습니다. 혹시라도 혼동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최선국어의 촬영지를 본 후 저는 골목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골목 안쪽에는 당연히 작은 건물들이 많았고 또 당연히 그 건물들에는 작은 학원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찾아간 곳은 바로 대치체이스 학원이 처음 세워졌던 곳, 그리고 김현탁 원장과 서예진이 식사를 하는 그 식당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먼저 식당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갑자기 좀 맛집 탐방기이긴 한데요. 사실 저는 이날 여기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부부로 보이는 두 분이 운영을 하고 계셨습니다. 실제 여기 식사를 했을 때 제 느낌은 정말 이 건물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거의 구내식당처럼 이용할 만은 했겠다, 그런 거였습니다. 메뉴가 일단 다양했고요.
강남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도 나쁘지 않은 가격이었고 반찬도 맛있었고 푸짐했죠. 드라마에서는 이 식당 안에서 서예진이 맞다이를 치고 김연탁 원장이 자신의 찌질한 두려움들을 고백하죠. 그 자체로 재미있는 장면이었는데요. 저는 이 장면에서 조금 더 중요한 맥락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장면의 대화에서 김연탁 원장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근 이 건물에 있던 학원에서 강사들이 정불이 났었다. 그 일로 학원을 아주 안 좋게 접었다고 하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졸업 8화에서 이 건물은 서예진과 이준호의 공식적인 첫 데이트 장소로 다시 나오죠. 이때도 서예진은 이준호한테 강사들끼리 정불이 나서 학원을 접었다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저는 이 건물 앞에 실제로 가서 보았을 때 한 가지 이상한 예감이 있었습니다. 결국 서예진과 이준호가 이 건물로 돌아오면서 이 드라마가 끝나지 않을까. 서예진과 이준호도 한 학원에서 정불이 나버린 강사들이잖아요. 분명 이 정부는 드라마 속에서 대치동 학원가를 뒤흔들 겁니다. 이때 서예진과 이준호가 어떻게 대응하는가 이걸 보는 이야기가 핵심적인 내용이겠죠. 이게 또 안판석 감독의 드라마들이 보여주던 특징이기도 했습니다. 미래에서는 오해원이 자신의 죄를 드러내면서 선제를 지키는 동시에 재벌들의 세계를 흔들어 버렸죠. 풍문으로 들었소에서는 극중 상류층 집안에서 살던 자녀와 직원들이 아예 그 집을 나와버렸고요.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에서는 윤진아가 직장 내에 각종 불합리한 일들에 참지 않고 직접 싸우기로 결심하죠. 이렇게 볼 때 서혜진과 이준호도 대치동의 메인 학원가에서는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이 학원 선생으로서 지켜왔던 교육 방식과 교육관도 함께 변하게 될 거고요. 그들이 처음 만났던 이 학원 건물에서 다시 학원을 시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치동 메인 학원가와 그 뒷동네 학원들의 관계 혹은 서열 이런 게 더 눈에 보이는 느낌이어서 그랬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저의 예상이기 때문에 아니면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이날의 마지막 탐방 장소입니다. 드라마를 보신 분들이라면 여기가 어딘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극중 천연고등학교 국어교사인 표상섭 선생님이 평소에는 태우지 않던 담배를 간신히 구해서 태우던 장소입니다. 또 마침 그곳을 지나던 김연탁 원장이 담배를 빌리던 곳이죠.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는가는 차이가 있지만 두 사람이 평소 안 피던 담배를 피게 된 상황의 기저에는 모두 서예진이 있습니다. 위치를 볼 때 이곳은 김연탁 원장이 서예진과 식사를 하던 곳과 매우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까지 오는 동선이 꽤 그럴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드라마 속에서 찬영고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근처에 당국대 사대부속 고등학교가 있더라고요. 만약 여기가 찬영고의 위치라면은 표상섭 선생님의 입장에서 볼 때 꽤 멀리 혼자 뛰쳐나와서 간신히 담배 한 대를 핀다는 설정도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 내부나 근처에서 담배를 태우기에는 표상섭 선생은 지금 너무나 외로운 상황이니까요. 표상섭은 제가 이 드라마를 계속 보게 된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1화에서 서예진은 표상섭을 찾아가 시험 문제의 오류를 지적하죠. 어떻게 보면 사이다 같은 장면인데 사실 너무 불편한 장면입니다. 어떻게 사교육 강사가 공교육 교사를 직접 찾아가 따질 수 있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일이 두 사람에게 모두 큰 변화의 계기가 됩니다. 서예진은 자신이 누군가의 스승일 수 없는 일개 학원 강사가 아닐까라는 현타를 느끼죠. 표상섭은 어차피 모든 방향이 대학 입시를 가리키고 있는 현실에서 공교육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무엇인가 이런 회의에 빠집니다. 졸업이라는 드라마는 이 두 선생님이 각자의 자리에서 그런 현실과 맞서는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볼 때 더 풍부한 이야기가 될 수 있죠. 단지 선생과 제자의 사랑 이야기, 대치동 학원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육이라는 것, 교육 시스템 안에서 인간이 욕망하는 것, 이런 것들에도 생각을 해보게 되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곳이 이날의 탐방의 마지막 장소로 꽤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날 저의 탐방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원래는 서예진과 이준호가 자주 오가는 편의점으로 설정된 곳, 그리고 이준호가 서예진에게 이시우 학생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던 그 산책길도 가보려고 했었는데요. 이 탐방은 대치동 안에서 끝내는 게 더 그럴싸해 보였습니다.
로맨스의 무대보다는 그들이 일하고 싸우는 배경을 보는 게 졸업의 가장 큰 재미이기도 하니까요. 여러분은 졸업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 드라마를 즐겨보시는 분들 가운데 대치동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계신 분들은 그냥 한번 산책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 와서 보면 이 이야기가 더 진짜처럼 느껴질 겁니다. 자, 그럼 오늘도 졸업에 대해 별점과 20자평을 남겨보겠습니다. 저의 별점은 4점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코멘트를 적겠습니다. 대치동을 떠나지 못한 사제의 정분. 무협지에서는 파문이지만 대치동에서는 이제야 졸업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곧 또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